겨울 끝자락 바람이 유리창을 긁던 오후, 종로의 오래된 빌라 3층 한 방짜리 집에 정호는 앉아 있었다. 낡은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컵라면에 물 붓고 기다리다 그는 습관처럼 사진첩을 열었다. 아내가 미소 짓는 사진, 막내가 초등학교 때 그린 엉성한 가족화, 그리고 군복 입은 큰아들, 사진마다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있었지만 지금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정호는 42년을 택배기사로 살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에 맞춰 도착하던 그의 손은 굳고 두꺼웠다. 그는 늘 제 시간에, 늘 조심히 남의 문 앞에 행복을 내려놓았다. 정작 그의 문 앞에는 오랜 시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날 오후 현관문이 두드려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나갑니다 하고 대답했고 익숙한 리듬으로 문을 열었다.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떨리는 손에 들려 있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목도리, 그리고 포장하지 않은 손길의 따뜻함이 있었다. 정호 할아버지께 엘리베이터 없는 3층까지 매번 올려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밤에 들어올 때마다 목이 시리다 해서 제가 짰어요. 꼭 가세요. 초등학생의 동그란 글씨, 문장 끝마다 점이 크고 몇 글자는 삐뚤었다. 정호는 한참 동안 글자를 더듬더듬 읽었다. 읽을수록 글자가 물에 번지듯 흔들렸다. 그는 쪽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고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감았다. 울음은 목구멍 어딘가서만 미끄러지다 멈췄다. 대신 숨이 조금 따뜻해졌다. 밤이 되자 눈발이 진해졌다. 전화기가 진동했다. 숫자만 덩그러니 뜬 번호였다. 아버지. 잠깐의 정적,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피어오르고 그 뒤로 누군가 조용히 해 하고 다 이르는 젊은 목소리. 아들은 서툴게 말을 이었다. 죄송해요. 설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가 사정이 좀 그래서 다음 달쯤은 꼭. 정호는 익숙한 미안함의 문장을 다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 문장은 늘 바쁜 금목에서 끊겼고 사람들은 거기서 서로 안심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대신 꾸며진 밝은 목소리를 꺼내 말했다. 그래, 다들 바쁜데 애들 감기 조심하고 너는 잠은 좀 자냐? 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그럼 요새는 내리막이 덜 미끄럽더라. 전화를 끊고 나니 방이 더 조용해졌다. 라디오에서는 그땐 그랬지 같은 노래가 흘렀다. 정호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20년간 모은 영수증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해부터 모아둔 하루하루의 증거들, 전기요금, 약국 명세서, 쌀값, 그리고 택배 상자 자르다, 산칼에 베어 동네 병원에 갔던 날의 진료비 영수증까지. 종이는 누렇게 떴지만 그 위의 날짜들은 고집스러울 만큼 성실했다. 살아냈다는 기록이었다. 눈이 그치자 정호는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밖으로 나섰다. 골목길 끝 편의점 앞 종이컵 커피를 뽑아 들고 서 있었다. 그때 본능처럼 문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를 봤다. 배달통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 모습이 낯익었다. 오랜만에 반사적으로 다가가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시간엔 손이 먼저 시려. 작은 팁인데 장갑 안에 얇은 면장갑 하나 더 끼면 덜 아파. 젊은이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수줍게 웃었다. 아, 네, 선배님이세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 적은 그가 드물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쉬는 시간은 꼭 챙길 것. 비 올 땐 신발끈 매는 방식, 배를 누르고 한 발 물러서는 습관. 젊은이는
메모를 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아, 혹시 이거 따뜻한 거 드세요. 젊은이는 종이컵 하나를 더 뽑아 건넸다. 커피는 싼 맛이 났고 그 맛은 오래된 동지애처럼 낯설지 않았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눈발을 바라봤다. 눈송이는 가벼워 보였지만 내려앉는 데에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정호는 오래전 아내가 하던 말을 떠올렸다. 여보, 당신은 참 사람들이 놓치는 걸 잘 주워 담아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누군가의 문 앞에 내려놓고 온 것들 사이에 말이 되지 못한 안부들, 미안함들, 작은 감사들이 끼어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초등학생이 사는 2층 문 앞에 정호는 작은 노트를 내려놓았다. 저지에는 볼펜으로 서툴게 쓴 글씨 하나, 배달일의 비밀 12가지. 비 오는 날엔 상자를 세워두지 말기, 낮은 층부터 먼저 올리기, 벨 누르고 기다릴 때 발끝으로 박자 세기, 무거운 건 반드시 도움 청하기, 그리고 고맙다는 말은 크게 듣기. 노트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너의 목도리 덕분에 오늘은 덜 춥다. 고맙다. 그날 밤 창문을 스치던 바람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렸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외로움 속에는 물을 먹은 나무처럼 무게가 실린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전달된 말이 되었고 다시 돌아와 그의 가슴을 덮였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법은 없다는 걸 그는 오래전에 배웠다. 하지만 외로움은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알았다. 며칠 뒤 현관문 아래로 작은 소포가 밀려 들어왔다. 열어보니 아이들의 그림이 수북했다. 파란 크레파스로 칠해진 목도리, 커다란 컵라면, 모자를 눌러 쓴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집 문 앞에 두고 가는 것들이 사실은 선물 같아요.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시간들이요. 우리도 할아버지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정호는 그림을 벽에 붙였다. 작은 방이 갑자기 넓어지는 기분이었다.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고 목도리 사이로 따뜻함이 더 또렷해졌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이 정도면 오늘 하루도 잘 도착했지. 눈은 다시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문 앞마다 누군가의 작지만 단단한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언젠가 꼭 필요한 곳으로 배달될 예정이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